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각종 규제를 풀고 심지어 해외 무패 방지법을 풀어서 EU 입장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만 가다 보면 우리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준입니다. 오늘 이걸 찍고 있는 건 한국 시간 5일이고요. 미국 시간 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시정연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4배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발언을 해서 오늘 되게 화제가 됐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하는 거에 대한 기사나 해설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압박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으로 전 세계가 상당히 크게 바뀌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을 저희가 먼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두들겨 패는 게 어딥니까? 바로 EU거든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마치고 야인 시절에 뉴욕타임스 기자의 1기에 못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독일 차에 관세를 제대로 매기지 못한 것하고 두 번째로 한국의 방위비를 많이 올리지 못한 게 후회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EU에는 파상적인 그 관세 공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또 규제 완화를 하면서 EU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고요. EU는 규제, 특히 환경 규제, 그다음에 인권 규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산업을 보호하면서 키워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규제를 풀고 그런 EU를 공격하면서 자국 산업을 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U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EU는요, 최근에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개혁은 최근 EU가 발표한 기업 경쟁력 방안 기조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사실 그 이전부터 EU가 추진해온 거지만 트럼프를 만나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그 다음에 공급망 실사 지침,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의 규정 완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EU가요. EU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사실상 의무화를 하면서 이걸 지키도록 만들면서 기업들이 운신의 폭을 상당히 좁히고 EU 내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도록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EU가 규정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만 가다 보면 우리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기업의 행정부담을 최소 25% 줄이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EU는 정말 그 EU의 관공서 같은 데 한번 가보면 느끼는 건데요. 우리나라 관공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거 떼는 거 가서 그냥 바로 말하면 떼고 오히려 온라인으로도 금방 떼잖아요. EU 국가들은 사실 이렇게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어떤 서류 하나를 떼려면 거의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아주 옛날입니다만 대학생 때 영국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관공서에서 서류 하나 떼려면 거의 하루 종일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을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원래는 직원 250명 이상의 기업도 보고 대상이었지만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대기업만 보고 의무를 가질 것이라고 변경했다고 합니다. 250명에서 어떻게 됐느냐? 1000명 이상으로 늘었고요. 연매출 5천만 유로, 약 764억 원 초과 또는 총자산 2,500만 유로, 약 382억 원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이 의무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의무는 뭐냐면 기업들이 ESG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인데요. 이렇게 변경하는 걸 추진함으로써 이게 만약에 변경이 되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보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덜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공급망 실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및 환경보호를 위한 실사를 수행하도록 한 건데요. 이것도 ESG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EU에서 어떻게 하느냐? 기업들이 실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일정을 1년 정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또 각 회원국의 법 적용 시한도 27년 7월로 또 연기했습니다. 기한을 늘려주면서 준비할 시간을 더 늘린 거죠. 그리고 법적 책임을 축소한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 실사 지침은 기업들이 인권 및 환경 피해에 대해서 EU 차원에서 민사 책임을 지도록 강제했지만요. 개편 후에는 각국 법률에 따라 책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알아서 처벌할 수 있도록 좀 낮춰준 거죠. 원래는 공급망 전체에 대한 실사를 하도록 했지만 공급망 전체에 대한 실사는 중대한 문제의 발생이 높은 경우에만 적용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해서만 실사를 의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공급망 전반을 알아봐야 된다면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잖아요. 이제 그 부담을 줄여준 겁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걸 개편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EU로 수입되는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해서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요, 소규모 기업과 특정 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포함됐는데요. 소규모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면제를 확대하고 연간 누적 50톤 이하의 탄소 배출량을 포함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보고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이 경우 EU 수입업체의 90%가 보고 의무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이런 것들 EU의 규제 완화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EU는 규제로 성장한다는 모토가 있을 정도로 규제를 촘촘하게 했거든요. 특히 AI 같은 것도 나오자마자 규제를 먼저 생각한 게 EU입니다. 그랬던 걸 생각하면 EU가 이렇게 규제를 풀려고 하는 건요, 상당한 정책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개혁안이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유럽 의회 및 회원국의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실 뭐 이런 녹색당이나 이런 데가 강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EU 전체적으로 우리의 규제를 완화해야겠다 되는 게 이제 하나의 주제화 돼가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각종 규제를 풀고 심지어 해외 부패 방지법을 풀어서 예전에는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 뇌물 주면서 사업하는 걸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뇌물 주고서라도 따오라는 얘기잖아요. 미국이 그런 걸 푸니까 EU 입장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뭐 정말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과거에 진행되는 룰이나 도덕적 룰이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비즈니스에서도 쇠퇴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EU도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나 이런 규제에 있어서 한 발 물러서고 기업들에게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고 하잖아요. 이 제재를 완화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사실 미국의 제재는 대통령이 하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의회가 법률을 정한 게 많습니다. 특히 러시아나 북한에 대한 제재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의회에서 법률로 정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제하려고 한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이란 게 2017년에 통과됐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인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양당이 민주공화 양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인한 법이긴 한데요. 러시아, 이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제재법이고요. 러시아의 국방, 에너지, 금융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거래하는 삼국 기업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러시아랑 거래하는 어떤 기업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바로 제재 가능한데요. 이미 그렇게 제재 틀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 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해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어느 날 바로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 에너지 안보법이 있습니다. 뭐 러시아가 아무리 유럽에 에너지를 팔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것도 2019년에 통과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때 통과된 거거든요. 러시아의 노드스트림 2 가스관 건설을 방해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러시아의 유럽 내 에너지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가스관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노드스트림 2 가스관을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건설하는데 참여하는 기업들은 제재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 뭐 핀란드나 이런 여러 나라에서 이 가스관을 만드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업체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 노드스트림 2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싸게 공급받기 위한 뭐 독일 같은 데서 정말 열심히 추진하던 거였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좌절되죠. 이 때문에 사실 그때만 해도 독일과 미국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미국이 맞았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고 독일도 이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유지원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 개입에 대응해서 제정된 법률인데요. 러시아의 군수산업과 국영기업에 대한 금융제재를 포함하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승인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살펴보면요. 제일 큰 건 아무래도 보면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명령 14024를 통해서 한 건데요. 14024는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러시아 은행을 국제금융망,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 차단 조치를 한 행정명령입니다. 이것 때문에 러시아와 결제가 아주 어려워졌잖아요. 이거는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자체도 제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스위프트의 그 본사 헤드쿼터는 벨기에에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럽도 그만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풀어라고 한다고 바로 풀릴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 물론 미국의 그 이사수가 많다고 하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실제로 그렇게 될지, 왜냐하면 이 스위프트 금융 제재를 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은 러시아가 침공할 걸 대비해서 몇 달 전부터 이거를 예행 연습을 하고 할지 안 할지를 하면 어떻게 할지를 서로 이렇게 조율을 했다가 침공을 하자마자 전격적으로 한 거거든요. 이거 그 당시 알려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격적으로 했을 때 러시아가 자기 중앙은행의 자금들을 해외에서 빼지 못하고 들고 있다가 그대로 동결됐습니다. 러시아도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빨리 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푸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이 하자고 한다고 바로 풀릴지 모릅니다. 그 유럽 은행들이 동의해 줄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스위프트 안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행정명령 14066 미국으로의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 해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러시아산 석유나 가스를 미국으로 들여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미국으로 들여오는 거는 뭐 미국에서 러시아산 가스를 들여오면 다른 나라도 사실 러시아산 가스를 들여올 수는 있겠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제재 겁나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는데 미국이 자기들이 들여온다면 우리도 들여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도 유럽 제재는 아마 그대로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이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를 푼다고 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바로 풀면 자기들도 사실 명분이 잘 없습니다. 어떤 종전이 되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유럽이 또 풀어주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풀리는 건데,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러시아로부터 특별히 받아내는 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꼭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으로 받아낼 때는 이게 어떻게 제대로 풀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러시아산 보드카, 다이아몬드, 해산물 등의 수입 제한을 해제하는 게 있는데요. 이 또한 미국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도 좀 일부 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유럽은 또 그대로 있고 또 그거 러시아산 수입을 하는 사람들도요. 뭐 단 몇 년간은 할 수 있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요.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수입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또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현실적으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한다고 해도 러시아랑 거래하는데 국내 기업들은 특히 글로벌 기업인 경우요, 유럽도 하고 미국도 하고 이런 기업들은 선택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유럽 눈치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뭐 제재 해제가 된다고 해서 바로 달려드는 건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 미국과 유럽이 어떤 식으로 조율해 나가는지를 보고 접근하는 게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